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아내 오노 요코. 그녀는 넷플릭스 드라마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과 놀라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는 4명의 강력한 악당, 즉 재벌 빌런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실제 일본 역사를 뒤흔들었던 4대 자이바츠, 바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그리고 야스다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자이바츠란 한 가문이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수백 개의 자회사를 피라미드처럼 거느리는 일본 특유의 폐쇄적인 독점 기업 형태를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노 요코가 바로 이 4대 재벌 중 한 가문의 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챕터 1 미쓰비시.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1년 전 있었던 세이난 전쟁의 패잔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불행을 발판 삼아 인생 역전에 성공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미쓰비시의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입니다. 원래 몰락한 하급 무사였던 그가 재벌이 된 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오쿠보 도시미치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874년 대만 출병이었습니다. 당시 오키나와 어민들이 대만 원주민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일본 정부는 대만 출병을 결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병사를 실어 나를 배가 없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며 배를 빌려주지 않았죠. 이때 내무경 오쿠보 도시미치는 결단합니다. 외국 놈들 배는 믿을 수 없다. 말 잘 듣는 우리 상인이 필요하다. 다급해진 오쿠보는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외국 증기선 13척을 구매한 뒤 야타로에게 군수품 수송 독점권을 줍니다. 오쿠보라는 정치 권력과 미쓰비시라는 자본의 결탁. 이것이 바로 일본 정경유착의 시작이자 미쓰비시 재벌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진 1877년 세이난 전쟁 때도 그는 정부군의 수송을 독점하며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때 쌓은 자본과 기술력은 훗날 태평양 전쟁의 악몽, 제로센 전투기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영화 군함도 기억하시죠? 조선인들을 끌고 가 지하 1000m 막장에서 짐승처럼 부려먹었던 그 지옥섬, 하시마 탄광의 주인이 바로 미쓰비시였습니다. 전쟁 때는 무기를 팔고 식민지 청년들의 피와 살을 착취해 성장한 대표적인 전범 기업.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기린 맥주, 니콘 카메라, 로손,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비시 자동차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죠. 전쟁의 신이 낳은 기업들이 지금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챕터 2 미쓰이. 이들은 에도 시대부터 지금은 미치코시 이세탄으로 불리우는 에치고야라는 포목점 및 기모노 가게를 운영한 장사꾼이었습니다. 당시엔 파격적인 현금 박치기, 가격 정찰제를 도입해 떼돈을 벌었죠. 하지만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메이지 유신 직전, 미쓰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들이 200년이 넘게 모셔온 주인 에도 막부가 전쟁 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대지배인 미노무라 리자에모는 드라마 속 살인 게임보다 더 짜릿한 도박을 합니다. 지는 해인 막부를 버리고 뜨는 해인 천황에게 붙는다. 그는 막부 몰래 메이지 정부의 거액의 군자금을 지원했고 정부가 승리하자 그 대가로 재정관리와 국가자금 운용권을 획득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 국민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미쓰이 은행을 거쳐 흐르게 되었고 태평양 전쟁 전까지 미쓰이는 일본 최고의 자이바츠로 군림하게 되죠. 오늘날 미쓰이는 부동산 제국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땅값을 쥐락펴락하는 미쓰이 부동산. 일본의 대표적 종합상사 미쓰이 물산. 300년 전 옷감을 팔던 가게가 배신과 도박 한 번으로 도쿄의 주인이 된 셈입니다. 챕터 3 야스다. 드라마 속 상금과 가장 밀접한 가문은 야스다입니다. 창업자 야스다 젠지로는 4대 자이바츠 중 유일하게 오직 돈놀이, 금융 한우물만 팠습니다. 그는 메이지 초기 중앙정부가 최초로 발행했으나 똥값이 된 정부 지폐 태정 관찰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남들이 저 종이 쪼가리를 왜 사냐고 비웃을 때 야스다 젠지로는 정부가 결국 이 돈을 보증할 거라 확신했죠. 예상은 적중했고 지폐가 금으로 바뀌며 그는 하루아침에 일본 최고의 현금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야스다의 결말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유명했습니다. 사회 기부나 자선 사업을 하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줄 돈은 없다고 버텼죠. 결국 이 태도에 분노한 우익단체 청년에게 암살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야스다 재벌은 메가더의 GHQ에 의해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흩어진 돈은 현재 일본 3대 은행인 미즈호 은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핏줄은 남았습니다. 이 냉혹한 금융왕 야스다 젠지로의 외증손녀가 누구냐? 바로 존 레논의 연인 오노 요코입니다. 즉 창업자 야스다 젠지로, 딸 야스다 테루코, 그녀의 딸 오노 이소코, 그리고 그녀의 딸이 바로 오노 요코입니다. 야스다 젠지로가 없었다면 비틀즈의 해체는 조금 더 미뤄지지 않았을까요? 챕터 4 스미토모.
이 가문의 400년 밥줄은 바로 굴이었습니다. 당대 최첨단 기술이었던 서양식 구리 재련수를 독점하며 에도 막부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그게 독이 됐습니다. 에도 막부가 망하자 메이지 정부는 막부의 앞잡이라며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군인 베시구리 광산을 뺏으려 듭니다. 스미토모 가문이 망하기 직전 총지배인 히로세 사이헤이는 로비 대신 실력을 꺼내듭니다. 프랑스 기술자를 데려와 광산을 최첨단으로 개조하고 생산량을 폭발시켜버린 거죠. 정부가 가져가면 기술이 없어서 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국가의 이득입니다. 결국 정부는 설득당했고 스미토모는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광산만 지킨 게 아닙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공해를 막기 위해 화학기술을 개발했고 기계를 만들기 위해 중공업을 키웠습니다. 이때의 기술력 집착이 오늘날 스미토모 그룹을 만들었죠. 통신 장비의 거인 NEC, 스미토모 상사, 스미토모 전기공업 등 정치가 아닌 오직 기술 하나로 스미토모는 400년을 버텨냈습니다. 이쿠사가미 전쟁의 신, 칼부림 뒤에 숨겨진 진짜 역사, 그것은 드라마보다 더 비정한 돈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에 그 피의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